네, 이번 영상은 언리얼 엔진 블루프린트로 시작하는 게임 프로그래밍이라는 재생 목록의 첫 번째 영상으로 언리얼 엔진 에디터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언리얼 엔진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설치가 안 돼 있을 텐데, 설치는 이제 이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unrealengine.com 다운로드에 들어가셔가지고 런처를 다운로드 하시고 에픽게임즈 런처를 설치하신 다음에 언리얼 엔진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 방법 알아보기를 누르면 유튜브 링크로 넘어가고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는 언리얼 엔진 설치 방법을 설명해 주니까 요것을 살펴보시고 이제 런처에 엔진까지 설치된 상태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리즈는 5.4 버전을 이용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에디터 초기화 창이 뜨고, 초기화가 끝나면 Unreal 프로젝트 브라우저라는 창이 뜹니다. 왼쪽에서 저희는 게임을 만들 거기 때문에 게임즈 탭을 선택하고, 이 가운데 7개 메뉴는 템플릿이라고 부르는데, 언리얼 엔진에서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전에,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전에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템플릿들입니다. 저희는 서드 퍼슨을 선택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블루프린트와 C++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C++가 아니라 블루프린트만 가지고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그대로 두시고 프로젝트 네임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이름을 스타트로 하겠습니다. 각자의 이름을 입력해 주셨으면 아래쪽에 파란색 크리에이트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초기화가 끝나면 이제 제가 보이는 화면과 비슷한 언리얼 엔진 에디터 화면이 뜹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콘텐트 브라우저가 없이 이런 모양일 수도 있는데, 아래쪽에서 컨텐트 드로어 버튼을 누르시고 이제 오른쪽 위에 독일 레이아웃을 선택하시면 컨텐트 브라우저가 왼쪽 하단에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언리얼 엔진 에디터를 영어 버전으로 사용할 예정인데, 이제 앞으로 계속 게임을 개발하고 궁금한 점이 생겨서 검색을 하시다 보면 영어로 된 정보가 훨씬 많은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에디터로 설정을 해야 검색하실 때도 영어로 검색해서 그 답을 더 빨리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언리얼 에디터의 기본적인 구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맨 위쪽에 있는 이 파일, 에디트 윈도우, 툴스, 빌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탭바라고 하고, 여기서 언리얼 엔진의 기본적인 세팅들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일에서는 새로운 레벨을 만든다든지, 에디트에서는 프로젝트 세팅을 한다든지, 윈도우 메뉴에서는 이 에디터의 창들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는 탭바가 되겠고, 그리고 이 구조물들이 배치되어 있는 이 창을 뷰포트라고 합니다. 이 뷰포트를 통해서 저희가 언리얼 엔진으로 구현한 세상이, 그 세상을 레벨이라고 하고요. 그 레벨을 이 가운데에 있는 창인 뷰포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우스를 뷰포트에 올리고 우클릭한 다음에 이리저리 움직여 보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방 그 조작법을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마우스 우클릭한 상태에서 WASD를 누르면 마치 FPS 게임을 하는 것처럼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콘텐트 브라우저라고 하고, 이 폴더 구조를 통해서 저희가 개발한 소스 코드들 그리고 에셋들을 이 폴더 구조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아웃라이너라는 탭에서는 이 레벨에 배치된, 이 언리얼 세상에 배치된 이 객체들을 이름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보면 이 뷰포트에 있는 레벨에 배치된 객체들이 하이라이트 되면서
이 파일이 이 세상에서는 여기에 배치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디테일 패널에서는 내가 아웃라이너에서 선택한 아니면 뷰포트에서 선택한 이 객체들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그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컨텐트 드로워, 그리고 아웃풋 로그, CMD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하단 툴바라고 합니다. 하단 툴바에서 자주 쓰는 것은 아웃풋 로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C++에서 사용했을 때 좀 자주 쓰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별로 사용할 일들이 별로 없는 버튼들입니다. 이제 어떤 프로그램 언어든지 간에 컴퓨터와 의사소통을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그 프로그램,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창구가 존재합니다. 보통은 CLI 언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언어들은 까만색 창에 프로그램 언어를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응답을 주는, 컴퓨터가 응답을 주는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언리얼 엔진 블루프린트를 이용하면 그런 삭막한 화면이 아니라 노드들과 라인으로 이루어진 그림을 그리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조금 더 접근성이 있도록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어떻게 컴퓨터와 의사소통하는지 그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언리얼 엔진에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컴퓨터와 의사소통을 하려면 레벨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만든 코드를 레벨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작업을 한번 지금 해보겠습니다. 콘텐트 폴더를 선택하고 빈 공간에 우클릭을 해서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선택합니다.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선택하면 이제 픽 패런트 클래스라는 창이 뜨고 액터, 폰, 캐릭터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 창이 뜹니다. 저희는 이제 액터를 선택할 건데, 액터라는 것은 뭐냐면 언리얼 엔진 세상을 구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액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레벨에 배치된 이런 네모난 모양들, 그리고 이 파란색 박스들이 전부 액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액터를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액터를 선택하면 팝업이 닫히면서 폴더에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저희는 파일 이름을 bp 언더바 테스트로 하겠습니다. bp 언더바는 언리얼 엔진에서 파일을 만들 때 사용하는 명령 규칙 중에 하나인데, 블루프린트임을 표시하는 파일명입니다. 그래서 꼭 이거를 지켜주시지 않아도 되지만, 혼자 개발을 하더라도 자신만의 명령 규칙을 통해서 파일명 규칙을 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이 액터를 편집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다시 이 서드 퍼슨 맵을 선택해서 레벨로 돌아간 다음에 이 bp 테스트 파일을 드래그해서 뷰포트 위에 올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떼서 레벨에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가까이 가보면 저희가 만든 액터가 이 언리얼 세상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웃라이너에서 확인해 보면 저희가 만든 bp 테스트 파일이 레벨에 배치되어 있음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이 액터를 통해서 언리얼 엔진과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의사소통할 예시를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블루프린트 코드는 이벤트 그래프라는 곳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그래프를 선택하시면 가운데 이런 창으로 바뀌게 되고, 드래그, 클릭, 우클릭 전부 작동을 합니다. 혹시 이벤트 그래프 탭이 닫혔을 때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왼쪽에서 My Blueprint라는 탭에서 보시면 이벤트 그래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블 클릭하면 다시 이벤트 그래프가 뜨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3개의 노드들이 있는데, 이 노드들은 드래그를 해서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블루프린트에서는 이 빈 곳에 우클릭을 하고 내가 원하는 함수들을 검색을 해서 내가 원하는 노드들을 검색해서 배치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벤트 begin play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노드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노드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이 액터가 실행됐을 때 실행하는 노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노드가 지금 배치가 됐고 이 화살표 모양에서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보면 라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끌어서 드래그를 해서 임의의 위치에 마우스를 띄면 이런 식으로 팝업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함수를 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노드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프린트 스트링 노드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 프린트 스트링 노드는 뷰포트에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볼 수 있게 하는 노드입니다. 여기 hello라고 inString이라고 되어 있고 hello라고 써져 있는데 이 hello라는 글씨가 지금 이대로 실행하면 뷰포트에 뜨게 됩니다. 저희는 hello unreal 이런 식으로 수정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아래 방향으로 꺽쇠 표시가 있는데 이것을 열어보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듀레이션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몇 초만큼 뷰포트에 hello unreal 메시지가 뜨게 할 것인가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2초는 너무 짧기 때문에 10으로 입력해서 10초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컬러도 바꿀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대로 두고 이대로 이 레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기 전에 저희가 작성한 코드, 이거는 지금 사람이 볼 수 있게 만든 코드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컴퓨터가 인식시킬 수 있도록 처리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하고, 컴파일은 이 왼쪽 위에서 컴파일 버튼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컴파일이 필요한 상태,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변경이 된 상태에서는 컴파일 버튼이 노란색의 물음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컴파일을 한번 해보면 컴파일이 문제없이 진행이 됐으면 초록색 체크 표시로 바뀌면서 컴파일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컴파일 끝난 뒤에는 항상 파일을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레벨로 돌아가서 이 레벨을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레벨을 실행해서 테스트 해보는 방법은 이 뷰포트 위에 있는 재생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재생 버튼을 클릭하자마자 뷰포트 왼쪽 위에 저희가 작성한 Hello Unreal이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지금 이 Unreal 엔진과 Hello Unreal이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려는 의사소통을 진행한 것입니다. 지금 서드 퍼슨 템플릿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뷰포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여보고 키보드를 움직여보면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서드 퍼슨 템플릿에서 제공하는 기본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간단한 코드를 작성해보고 언리얼 엔진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게임 프로그래밍의 기초 개념인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